네,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답답한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먼저 장기 포트를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DB하이텍이 계속 너무 빠진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출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화요일부터 바로 이제 지수가 좀 꼬꾸라졌죠. 물론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했지만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오늘이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면은 전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쭉 짚어드릴 것 같긴 한데 우선 ICD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긴 말 필요 없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조금 이제 손실권입니다. 지난주에 좀 지수 하락을 그대로 이제 얻어맞은 느낌인데 사실 지수 하락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하락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ICD는 실적 잘 나오고 단순히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이슈들 수급불 때문에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장기 포트인 만큼 여러분들 포트에 한 10% 정도 담으시고 오늘도 현재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특별히 체크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랠리 끝까지 한번 가져가겠다. 중간에 한번 제가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것도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하고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 한 10% 정도 담으시고 한 켠에 담아두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후에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좀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3사 합병 이슈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좀 밀려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금 밀릴 뿐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사이트를 길게 보면 괜찮고요. 저희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대략적 97.15%, 한 4% 밀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90%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 작년 연말쯤에 뭐 올해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큰 그거 없이 그냥 사이트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황 좋다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업종 관련 업종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 좋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반도체 IT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런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좀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얘들 한 2주 전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포지셔닝을 좀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흔들어주고 수급이 좀 불안정할 때 좀 길게 보시고 매수를 나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그 사업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DB하이텍과 이제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증설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고. 그래서 맞죠. 근데 하방 변동성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하방 변동성을 더 확대할 가능성에 가능성 대해서.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라이벌이 원래 이제 라이벌이 없다가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을 좀 자제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SK하이닉스랑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없었던 경쟁자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 경쟁자가 굉장히 강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래도 여유롭게 한 달 정도, 한 달 안쪽 제가 봤을 때 한 달까지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한 2, 3주 안 정도 굉장히 좀 수급의 불안정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 불안감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불안하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이내 그래도 이제 원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좀 흔들리는 구간이니까 조금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일전자 뭐 제가 여름까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유일한 5점입니다. 사실 제가 증시 라인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유일하게 거의 뭐 이제 5점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기금 뭐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우리 조금만 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 이제 올라올 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동아일텍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소폭 수익 중인데 이것도 쭉 지켜보면서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장기 포트는 각 종목별로 10%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항상 이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실이 좀 있어도 끝까지 안 빼고 끝까지 뭐 제가 멘트 드릴 테니까 그대로 포지션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단기 포트 리뷰는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 선이 깨진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 대만 지수가 3% 급락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대만 TSMC 흔들릴 때 사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라든지 시장의 흔들림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오늘 또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네. 그래도 끌고 나가십니까? 네, 저는 뭐 사이트에 바뀜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 의견은 그렇고요. 사실 TSMC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다르긴 해요. 이게 좀 얘기가 되게 길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워낙 잘 아시니까 TSMC는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 뭐 협박한 거죠.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했는데 협박을 한 거고 삼성도 불려갔고 이제 TSMC가 불러갔지만 TSMC는 대부분의 어떤 팹리스 관련 이제 고객처들이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확 미국 편을 들어버린 거고요. 삼성 사실 중간에 좀 껴있고 사실 삼성에는 또 SLI 그 부서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할 수 있는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TSMC와 경쟁 구도에 봤을 때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와 생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사실 파운드리 기업은 팹리스 기업이 매출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은 뭔가 이제 TSMC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만 하는 그런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가 뭐 모자라다, 뭐 어느 쪽은 모자라지 않고 우리가 더 급하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얘기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그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흐름이 좀 이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 맞춰서 다시 방향을 잡고 충분히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 IT주들은 좀 밀리고 눌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꼬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사이트를 유지하시고 밀릴 때마다 조금 적금 같다라는 느낌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만 증시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TSMC도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와서 우리 시장에 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소 걱정이 돼서 여쭤봤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조정에 대한 기회를 좀 엿볼 수 있게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도 좀 기존의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종목들의 흐름 3% 전략으로 좀 넘어가 봐서 그동안에 이제 3% 종목들의 흐름 좀 괜찮았습니까? 네, 일단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일주일에 3%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근데 네. 사실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는 뭐 변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변명 굳이 하고 싶지 않고요. 죄송한 부분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전략이 실패했는데 아예 저는 처음부터 그냥 실적 잘 내는 기업,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 이라이콤, CS윈드, 덕산하이메탈이 수익을 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밀리면서 각각 보면 한 10%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정보나 더 추가를 할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했는데 안 넣겠습니다. 또 괜히 뭐 제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많이 하면은 또 회피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손실인 거 그대로 안고 제가 매주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혹시나 손절이 나오더라도 제가 의견 드릴 테니까요. 안 빼고 그대로 의견 드릴 테니까 그대로 이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라이콤, CS윈드, 덕산하이메탈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윈드 실적 나왔고요. 이라이콤과 덕산하이메탈 아마 오늘 나오겠죠. 좋은 실적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번 홀딩 하시고 일주일에 3%는 안 됐으니까 뭐 한 달, 두 달에 그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좀 더 끌고 가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좀 점검을 해봤고요. 좀 이슈 안에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이 언제쯤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요새 뭐 아이의 공포, 뭐 아이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종가만 해도 이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싶었는데 화요일부터 바로 조정이 나왔죠. 일단 미국에서 CPI가 너무 크게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CPI에 대한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CPI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의 요건 중에 그 두 가지를 좀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실업률이죠. 그리고 하나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겠죠. 참고로 연준은 CPI 2%대를 지금 일종의 기준으로 삼고요. 2% 넘어갈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시장한테 용인할 수 있다, 혹은 버틸 수 있다, 일시적이다 이런 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그리고 월가의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양적 완화 시장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CPI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확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 저는 이게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긴축 시점에서의 CPI 이 물가 지수의 움직임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요,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프레드 자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자료고요. 미국의 CPI YOY 전년 동기 대비 흐름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CPI가 아예 2% 위쪽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CPI YOY가 이제 연준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일단 검은색 동그라미 각각 1, 2차 테이퍼링 발표 시점의 CPI고요. 오히려 2% 아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간당간당한데 2008년도에 한 번 크게 데이고 나서 2011년, 12년에 거의 4%에 육박하는 CPI YOY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긴장을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의사를 시장에 계속 던지고 있었던 시기가 그때였고요. 그 이후에 녹색 동그라미 2014년도 10월 29일에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양적 완화 완전히 종료가 나서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 조정됐죠. 그리고 1년 후에 2015년 12월 16일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3년 동안 CPI가 2%대 근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우리 그래프 두 개를 한번 합쳐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그래프를 일단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 CPI 2%가 넘어가는 상황을 시장과 이제 연준에서는 부담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커버링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CPI 2% 넘어가는 수준이면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테이퍼링 카드는 만지작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테이퍼링은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 안쪽에 이 한 구석에 준비를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부담을 느낀 CPI가 양적 완화를 오히려 종료시키면 단기에 확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유동성을 줄이니까 인플레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라 너무 긴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PI가 올라갈 때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앞두고 나서는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지만 막상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나서는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를 종료시키면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한창 하던 시기보다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겠죠. 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원화보다 이제 달러가 더 많이 풀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것이 맞고요. 반대로 양적 완화를 종료시키면 당연히 달러가 이제 풀리지 않으니까 달러 가치 하락은 중지됩니다. 근데 이게 중지됐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중지된 상태로 일정 부분이 멈추겠죠. 더 이상 이제 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잠깐 양적 완화를 종료한 후에 정차되어 있었던 이 달러의 가치가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시중에 달러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원화 강세, 즉 원달러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반대로 가면은 이 달러 강세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자금 유출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걱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프레드 자료로 금리 인상 시기 CPI를 먼저 체크해 보면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오히려 이제 CPI가 쭉 이제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0 수준에서 이제 인상 시기를 보내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2에서 2.5% 수준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의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이제 T는 테이퍼링이죠. QE 종료는 양적 완화 종료고요. 금리 인상 시점을 표시해둔 코스피 차트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과 이제 양적 완화 시점은 이제 그때쯤은 시장에서 항상 급등락을 좀 반복해 왔습니다. 하락률 또한 이제 대략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의 돌발 악재가 없는 이상 10% 수준 내에서 변동성이 정리가 항상 되어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단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 지수는 제갈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도 지수는 10% 조정 수준에서 멈출 것이고요. 우리는 이걸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고 시장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결국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잡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잘 버티시냐에 따라서 이번 랠리 끝자락에 계좌 수익률은 굉장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내용도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주말을 다 반납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작년 3월 달에 했잖아요. 뭐 여러분한테 욕을 많이 먹을 때 먹더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상황에서 멘탈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감 없이 준비를 잘 해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간 잡음을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금리 인상 시기에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차트는요. 2015년도 12월부터 2018년 12월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5%.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3월 달 코로나19 급락기에는 한 800포인트 날아갔으니까 한 35%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지난주 5%의 데미지, 나의 심적 데미지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중간중간 10% 근처의 조정은 항상 있을 겁니다. 대세 상승장 과거 2004년도, 7년도 상승장에도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실적주와 돈 많은 기업 위주로 여러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 수급이 그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은 실적 장세가 나올 겁니다.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이제 여러분 종목 고르실 때 1차 종목 선정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흐름이 나오든지 엉덩이 질기게 잘 버티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긴축에 대한 우려도 지금 그러니까 딱 그 변동성을 확대하는 잡음의 시기인데 좀 참고 견뎌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